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호련이 사라진 새댁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16 먹은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갔다. 첫날 밤 힐끗 신랑 얼굴을 보니 보름달처럼 환한 미장부라 마음에 무척 좋았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는데 신부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마음씨까지 착해라. 마음씨까지 착해라. 며칠 지나 보니 착할 뿐 아니라 성실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라. 신우인 줄 알았던 사람이 시어머니이고 시어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은 시할머니였다. 시어머니는 35살 먹었고 시할머니는 아직 환갑도 안 됐다. 무척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모른 척하고 신랑에게 물어보니 마을에 그런 집이 많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했다. 자기에게도 애가 들어선다면 17에 낳을 것이니 둘로 곱하면 34이 된다. 그러면 34살에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말이 씨가 됐나? 애가 들어섰다. 시간이 가니 배가 점점 불러왔는데 희한하게 시어머니 배도 갈수록 불룩해졌다. 세월이 흐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아이를 낳았는데 며느리는 딸을,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 늙으니 노름만 하고 앉아서는 일을 좀 나누면 좋을 텐데 며느리만 부려먹었다. 그뿐인가 온종일 며느리가 동동거리며 집안일 하는 것을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지켜보면서 잔소리만 퍼부어댔다. 옛날에는 물을 길어다 밥을 해먹었는데 동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 부엌에 있는 큰 독에 부어서 사용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금방 아기 낳은 어린 며느리가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매일 부엌에 큰 독을 채워야만 했다. 그것뿐이면 다행이련만 예전에는 삼시세끼 가마솥에다 불을 떼서는 밥을 해먹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뗄감이 없으니까는 금방 베어온 생솔가지를 아궁이에 집어넣어 불을 뗐다. 시퍼런 솔가지에다가 불을 떼니까 불이 제대로 붙을 리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닥달했다. 생솔가지 연기 때문에 눈물깨나 흘리면서 이럭저럭 밥을 하는데 쌀은 시어머니가 뒤주에서 내줬다. 시어머니가 쌀을 내주는데 식구가 10식구니 10사람이 먹을 만치 내놔야 하는데 교묘하게 며느리 밥은 없게끔 내줬다. 식구들 밥을 다 푸고 나면 밥은 하나도 없고 누룽지만 조금 남았다. 그런데 그거 먹고는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 그 시절은 밥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였다. 젖을 먹이려면 엄마가 먹어야 하는데 먹어야 아기젖이 나오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아기젖이 안 나왔다. 며느리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왔지만 시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들만 끼고 돌면서 며느리가 낳은 딸에게는 눈도 안 돌렸다. 손녀가 배가 고파 울면 시끄럽다고 이불을 가져다 푹 뒤집어 씌웠다. 며느리가 난 딸은 죽어도 좋다 이거지. 아직 환갑도 안 된 시할머니도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었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양대가 금방 시집온 착한 며느리만 달달 볶아되는 거였다. 그런데 이 시할머니하고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뭐든지 훔쳐오는 도벽이 있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무도 뽑아오고 배추도 뽑아오고 심지어 남의 닭이 낳은 달걀까지도 뭐든지 훔쳐왔다. 착하고 반듯한 며느리는 입을 열어 말할 수 없으니까 더 속이 탔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왜 가져올까? 시할머니하고 시어머니라고 며느리가 싫어하는 눈치를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 훔쳐와서는 숨겼다. 하루는 용기를 낸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시할머니한테 말했다. 굶어 죽더라도 이런 걸 훔쳐오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훔쳐온 건 창피하니까 뻔한 거짓말을 했다. 아니야.
우리가 훔쳐온 거 아니야. 아무개 내서 준 거야. 우물가에 가면 며느리를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들으라는 듯이 동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다. 아무개네 할머니가 아무개네 배추 뽑아가고 무도 뽑아갔대. 아무개네 할머니가 아무개네 닭장에 들어가서 계란 훔쳐갔대. 며느리는 모르는 척하고 물을 깃고 왔지만 슬프고 화가 나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자기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신랑이나 시아버님에게는 차마 고자질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해서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의 죄를 덜어서 가볍게 하고 싶었다. 며느리는 그래서 대문을 두드리는 거지들에게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눈을 피해 밥 한 술이라도 더 주려고 애썼다. 그녀는 까마귀 떼 사이에 끼어있는 백로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탁발승이 살인문 앞에 서서는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였다. 마침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우선 사방을 살핀 다음 조그만 그릇에 보리쌀 한 줌을 넣고 나갔다. 대문간에 나가 공손히 합장하고 걸망에 보리쌀을 부어주려는데 시할머님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날쌔게 그 그릇을 낚아챘다. 그뿐이면 좋으련만 스님에게 삿대질하며 언성을 높여 욕을 했다. 이 땡땡이 죽놈아. 우리 집에는 너에게 줄 곡식이 없다. 다른 데 가서 빌어 처먹으라. 그 말을 들은 탁발승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고약한 여편네야, 네가 평생 잘 살 줄 아느냐? 불승과 시할머니 사이에 시비가 붙어 떠들썩한 와중에 시어머니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똥을 한 바가지 들고 나타나서는 탁발승의 걸망에 몰래 집어넣었다. 싸우다 말고 탁발승이 씩씩거리며 다른 곳으로 가자 며느리가 큰 마음 먹고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다. 어머니, 안 주면 안 줬지. 걸망에다가 소똥을 넣으면 어떡해요? 그까짓 거 농사도 안 짓고 빌어먹으러 다니는 중한테 소똥 좀 주면 어떠냐?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벌 받아요. 벌 안 받는다. 저런 땡추에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농사 지은 거 거저 먹으러 다니는 놈에게는 더한 것을 줘도 괜찮아. 어른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말은 못하고 며느리는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며느리는 비록 자기가 굶더라도 밥할 때마다 한 숟갈씩 쌀을 몰래 모았다. 그렇게 한 숟갈씩 모은 쌀을 어느 날 그 스님이 탁발하러 마을에 왔을 때 몰래 줬다. 걸망에 넣어주는데 스님이 뭐라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은 욕심이 지나쳐서 화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부인까지 화를 당하게 할 수는 없죠. 이달 금음날에 큰일이 있을 것이니 그때 악의만 없고 이 집을 피하시오. 내 말을 꼭 명심하시오. 그러고는 표현이 사라졌다. 며느리는 이상한 스님이라고 생각했다. 참 별스럽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스님이 어떻게 벌을 주는데 앞장을 서. 하루 이틀이 지나는 동안 세댁은 다른 바쁜 일에 치여서 이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어느덧 스님이 말한 금음날이 밝아왔다. 날이 밝자마자 며느리는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인편으로 받았다. 어른의 허락을 받고 급히 친정으로 갔더니 어머니는 멀쩡했다. 지난밤 꿈이 안 좋아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하고 불렀다는 것이다. 오후가 되자 요란스럽게 천둥이 치더니 번개가 번쩍거렸고 뒤이어 소나기가 세차게 내렸다. 순간 벼락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 벼락은 마을의 다른 집은 그대로 두고 며느리의 시집에만 떨어졌다. 집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기별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며느리는 불승이 한 말이 비로소 생각났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다른 가족은 무슨 죄인가.
며느리는 홀로 살아남은 것이 너무나 괴롭고 견딜 수가 없었다. 가족이 다 죽었는데 어찌 혼자 남아서 살겠는가? 차라리 같이 죽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등에 업힌 아기는 아기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며느리는 시집 식구에 타고 남은 시신을 모두 모아 장례를 치렀다. 그런 다음 남은 가재도구 등을 모두 모아 불태웠다. 집안의 토지 문서를 챙겨서는 마을의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와 늙은이 그리고 과부와 호라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이를 모두 끝내자 그녀는 아기만 업은 채 입은 옷 그대로 사라졌다. 친정에서 그녀를 데리러 왔으나 아무 곳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후 그녀의 삶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다더라. 웃기지 마라. 내가 듣기에는 그 탁발승을 찾아가 복수했다더라. 아니다. 거지가 되어 장터를 떠도는 것을 언젠가 어디 장날에서 내가 보았다. 무슨 소리 하느냐? 딸인 듯한 여자아이와 함께 잘 차려입고 가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런저런 풍문만 바람결에 간간히 떠돌 뿐이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 올리겠습니다. 구현자는 윤중리 여사로서 2005년 서울시 종로구 노인복지센터에서 구현할 당시 74세였습니다. 이 내용을 신동은 교수가 국어 시간에 설화읽기라는 책을 엮을 때 한 꼭지로 넣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동은 교수의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그림도 빌렸습니다.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지은 책 올드 코리아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풍속화가 김학수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과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게티이미지뱅크, 그리고 아이스토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